자연스럽게 이런 세대 교체도 되면서 또 이제 베테랑들이 또 자리를 잘 잡아주니까 신예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활약을 할 수 있어서 여기는 빈틈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모터스 그 시절부터 후인정, 임도헌 이런 분들 그쵸. 올드 팬들은 맞아. 내가 알고 있던 이름들이야. 하실 텐데 너무 그때부터 올드. 이번 시즌의 삼성화재는 참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호스트를 맡은 저는 박진형이고요. 오늘 저희가 썰을 풀어볼 종목은 우리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처음 다루는 종목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4대 프로 스포츠 리그 중 하나인 프로 배구인데요. 이번 편은 V리그 남자 배구의 시즌 예측과 그리고 다양한 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프로배구 편 게스트로 우리 정다워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배구편 게스트로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 프로배구 레전드 선수이신 한송이 선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게 배구편은 처음이라 저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 우리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V리그 남자 배구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팀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삼성을 이어서 왕조를 구축한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팀의 이번 시즌 특징과 또 이번 시즌 전망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에서 왕조라는 표현을 쓰려면 최소 한 3회 연속 정도 맞아요. 우승을 해줘야 네, 왕조라는 타이틀을 좀 맞아요. 붙일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 4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완전 독식이네요. 배구에서는 정규리그가 있고 챔피언 결정전이 네. 있는데 정규리그에서는 1위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은 4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도 다 우승. 정말요? 그러니까 총 8번의 그 대회에서 전부 다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왕조라는 표현이 정말 완벽하게 어울리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점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제 세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한 선수 이름이 선수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이 선수 들어봤어요. 배구를 선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이 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이제 1985년생인데 여전히 우리나라 최고의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좀 찾아봤더니 연봉이 1위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마 연봉 1위가 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한 거의 10년 가까이 1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배구는 이제 세터 노름이라고 하니까 그런 최고의 세터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대한항공인데 그렇다고 다른 포지션이 좀 약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보통 그렇게 잘하는 팀들은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뭔가 베테랑 선수들이랑 이런 신예 선수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서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이런 세대 교체도 되면서 또 이제 베테랑들이 또 자리를 잘 잡아주니까 신예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활약을 할 수 있어서 여기는 빈틈이 없어요. 누가 한 명이 빠져도 전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백업 선수들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순위가 대한항공이 1위가 아니지 않나요? 2위. 2등.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팀을 어떻게 이겨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팀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1위 팀은 현대캐피탈이란 네. 말이죠. 현대캐피탈은 지금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나요? 현대캐피탈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렇죠. 옛날부터 배구를 잘하는 팀이에요. 네. 현대자동차 모터스 그 시절부터 후인정, 임도헌 이런 분들 그쵸. 올드 팬들은 맞아. 내가 알고 있던 이름들이야. 하실 텐데 네. 그때부터 너무 올드. 지금 감독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역사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되게 배구를 꾸준하게 맞아요. 잘했던 네. 한 번도 못한 적은 없는 네. 팀인 것 같아요. 늘 어느 정도 상위권에서 그쵸. 우승을 노리던 팀인데 사실 현대캐피탈이 계속 잘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전임 감독님 시절에 네. 다양한 여러 시도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멤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필립 블랑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일본 대표팀 일본 남자 대표팀 감독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뭐 배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남자 배구가 엄청 세지 않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엄청 세지 네.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거의 가장 많은. 그리고
이제 뭐 VNL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라고 이제 시즌이 끝나면 비시즌에 하는 대회예요. 네. 거기서 이제 막 결승전도 가고 와.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하이큐의 나라가 맞군요. 우리나라랑 사실 일본 선수들이랑 체형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신체 조건이. 그렇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의 뭐 이제 피지컬이라든지 네.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아는 감독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초반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1위를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 현대캐피탈이 또 심지어 이제 레오 레오. 아, 아시죠? 그러니까요. 옛날 삼성화재에 있던 거의 신시용 감독님의 아들처럼 맞아요. 생각했다는 네. 선수 아닌가요? 네, 왜 맞아요. 현대캐피탈에가 있는 거죠? 그 선수가 이제 삼성화재에서 뛰다가 이제 네.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OK저축은행에서 뛰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OK저축은행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현대캐피탈이 너무 운이 좋게 네. 이제 상위 픽을 하게 된 거예요. 어... 구슬 이제 수 따라서 이제 트라이아웃 드래프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 후순위가 나와야 정상인데 네. 상위 순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레오를 딱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력이 더 강해졌고 또 이제 배구 팬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허수봉이라는 허수봉. 선수가 있습니다. 네. 허수봉 선수가 이 선수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이 대형 공격수. 아주 키가 거의 2m 정도 되고 그런데 키도 엄청 크네요. 네, 키도 큰데 운동 능력이 워낙 좋아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기대를 받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연차도 쌓이면서 실력도 아주 좋은 선수인데 이제 허수봉 선수는 지금 불란 감독 밑에서 리시브를 하고 있어요. 아, 경험치를 차곡차곡 네. 매기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허수봉 선수가 지금 뭐 현대캐피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한국 배구 어. 차원에서도 허수봉 선수의 성장이 아, 이제 우리나라 남자 배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허수봉 선수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만약에 현대캐피탈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MVP는 허수봉 선수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번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봤었던 우리 전통 강호였던 삼성화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자 배구에 강등 제도가 있었다면 삼성화재는 그 정도였어요? 아마 그 정도예요? 그런 위기를 그쵸. 겪었을 팀이어서 계속 몇 년째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서 플레이오프에 간 게 최근 한 5, 6년 동안은 한 번도 한 없어요. 번도 못 갔어요. 네. 삼성화재가 2013, 2014 시즌에 우승을 했는데 네. 11년 전이죠. 그 이후로는 거의 계속 쭉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배구는 그렇죠. 6명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게 그 너무 기량이 크죠. 정말 중요한데 전체 포지션에 걸쳐서 좀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조금 아쉬운 거죠. 뭐 결국에는 이 투자의 문제, 뭐 얼마나 쓰느냐의 차이인데 뭐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 삼성화재는 참 억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정도.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삼성화재가 지난 시즌 이제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수 트라이 아웃에서 이제 상위 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구슬을 네. 뽑는데 이제 KB 손해보험이 구슬이 35개, 삼성화재가 30개였어요. 근데 KB손해보험은 외국인 선수 재계약을 선택을 했어요. 비에나라는 선수랑 네.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확률상 그렇죠. 삼성화재가 제일 높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 OK저축은행이 네. 레오 선수를 포기했습니다. 아, 기회다. 네. 그쵸. 그래서 삼성화재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럼 우리가 1순위 아니면 2순위라도 나오겠지? 그렇죠. 하면 아니면 우리는 레오를 잡든지 우리가 만약에 안 나와서 레오를 못 잡으면 요스반이랑 재계약을 하자. 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까지 재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게 밀려서 6순위가 나온 거예요. 6순위요? 네. 공이 30개인데? 사실 이런 일은 진짜 트라이아웃, 뭐 신인 드래프트 이런 거 다 해도 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네. 트라이아웃을 안 갔고 제 후배가 갔는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뭐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현장 해주는데 분위기 궁금하다. 네, 너무 삼성화재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비속어를 쓰는 거죠. 삼성화재 뭐 됐어요 이렇게. 진짜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삼성화재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네, 긴 꼬여버렸죠. 플랜이 다 네, 꼬여버렸네요. 모든 게 꼬여버린 거죠. 네, 이렇게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 좀 눈여겨봐야 하는 팀이 있다면 한 분씩 이렇게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한국전력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한국전력 하면 사실 원래 V리그에서는 좀 약체 이미지가 많이 강했던 팀입니다. 네. 하지만 또 최근에는 많이 살아났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이제 임성진
선수예요. 사실 임성진 선수는 배구 팬보다는 네. 그냥 일반 젊은 여성들한테 잘 잘생기죠. 알려져 있어요. 엄청 잘생기셨- 잘생겼어요. 네. 찾아보시면 아시겠는데 정말 약간 아이돌이나 약간 배우상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고 얼굴도 작고 근데 거기에 되게 좋아하시네. 네, 저 되게- 잘생긴 지금 사람 여태까지 좋아해요. 가장 화색이 도는.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임성진 선수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 외모로 원래 주목을 받았던 선수예요. 성균관대 시절부터 뭐 키도 뭐 190 넘지, 그쵸. 얼굴은 뭐 주먹만하지, 뭐 몸 좋지. 근데 막 배우까지 좀 잘하니까 이슈가 됐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기본기가 참 좋고 수비를 원래 되게 잘했던 선수인데 최근에는 이제 몇 년 동안 주전으로 뛰면서 이 공격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해결사 역할도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임성진 선수를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이번 시즌 한국전력은 세터가 아시아 쿼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배구는 아시아 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이제 아시아권 선수 한 명을 영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의 다른 팀들은 공격수를 씁니다. 그렇겠죠. 네. 보통. 네.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은 세터를 써요. 일본 세터, 이제 야마토라는 선수인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권영민 감독이 네. 세터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 야마토 선수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터들도 아까 말씀드린 뭐 한 선수 같은 선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념이 다른 토스, 뭐 운영으로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서 되게 감독들도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번 시즌 한국전력은 이제 보는 재미가 있는 임성진 선수 얼굴도 재밌고 뭐 야마토 선수 운영도 재밌고 운영도 재밌고. 우리 한송이 선수 하나 픽해 주신다면. 근데 저도 한국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성진 때문인가요? 아니요. 꼭 그것만은 네.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선수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 야마토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임성진 선수의 공격력이 좋아졌다는 거는 저는 그게 야마토 선수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잘 때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금 미들 브로커 활용이 정말 많아지면서 상대방 브로커들이 브로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브로킹 나는 상황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수들이 더 자신 있게 때리고 공격 성공률이나 효율 면에서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좀 한국전력이 잘 나갔던 이유 중 하나도 적절한 공격 배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다면 아마 이제 다시 한국전력이 좀 그렇죠. 상위권 순위 경쟁에 이렇게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실 모든 스포츠 리그가 그렇겠지만 사실 용병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번 시즌 지금까지 활약으로 봤을 때 좀 최고의 용병을 한 명씩 꼽아 주신다면. 레오. 레오 선수를 그 얘기할 정도인가요?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최근에 제일 좋았던 외국인 선수 하면 이제 케이타라는 선수가 있어요. KB 손해보험의 이제 아프리카 출신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한 선수의 힘으로 챔피언 결정전을 갔습니다. 가서 그 정도로. 대한항공이랑 붙어서 마지막 5차전까지 가서 5세트까지 가서 네. 5세트에 이 선수가 공격 점유율이 100%였어요. 그냥 케이타한테 몰아줘. 그 선수가 5세트에 공격 혼자 다 했는데 네. 마지막 공격이 이제 블로킹에 걸려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선수는 이제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엄청 잘하고 있어요. 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서브를 때리면 네.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선수의 위치가 그 어택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 그렇게 빨리 온다고요? 아니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엔드라인, 주변에 어택 그쵸. 라인, 뭐 센터 라인이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서브를 엔드라인 뒤에서 치잖아요. 그쵸. 근데 볼을 이제 탄력이 워낙 좋으니까 볼을 정말 한 이만큼 앞에 넣어요. 엔드라인보다 더 앞에. 네. 그래서 때리고 날라가서 점프했을 때 이미 어택 라인까지. 그래서 이 선수가 하는 서브는 서브가 아니라 백어택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 아직도 그렇게 때려요. 치트키를 그 쓰시네. 선수 서브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영상을 봤는데 진짜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네. 당시에 우리나라가 배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케이타를 귀화시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지금도 되게 그리워하는 외국인 선수인데 사실 케이타 이후로는 이제 그 정도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선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저같이 남자 배구로 이제 찍먹해보고자 하는 팬들한테 요거 좀 관전 포인트다.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직관을 되게 추천하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구는 사실 중계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봤을 때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그 체육관이 사실 그 실내라서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집중이 잘 되고 또 응원도 되게 신나고 지금 이제 겨울이라 이제 좀 추워지는데 가면 진짜 막 덥거든요. 열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오면은 이제 다 저도 이제 제 네, 지인들이랑 그렇죠. 같이 배구 네. 경기장을 가면 처음에 룰도 다 몰라요. 근데 그렇죠. 뭔가 조금 룰이 생각보다 쉬워요. 내가 우리가 응원하는 팀에서 네. 공격을 때려서 누군가 못 받으면 득점. 네. 누군가 이렇게 브로킹에 막히면 득점. 그쵸.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하기에 되게 쉬운 룰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접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이제 같이 응원석이 너무 가깝잖아요. 그리고 경기장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수를 되게 가까이 볼 수 그렇지. 있다는 장점도 있고 뭔가 선수랑 관객이 그렇죠.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거에 많이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서브 치는 뒷자리에서 보시면 또 되게 다른 게 그 서브 하는 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공이 날라오는 게. 치는 게. 네. 남자 선수들은 엄청 세니까 또 그 힘있게 오는 게 네. 보이고 가끔 공에 맞고 저도 사실 그 한번 그쪽에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그 뒤에서 제가 기사 보면 쓰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진짜로. 그때 바운드 돼서 이걸 맞았는데도 네.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어쨌든 뒤에 앉으면 네.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네, 좋은 그렇죠.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저희가 누굽니까? 이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인데요. 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이고요.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기 위에 게임 구매 탭 그리고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이제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배구도 마찬가지죠. 오늘 풀어본 썰을 토대로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를 두 분께서 한 경기씩 짚어주시고 왜 재밌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12월 8일 날 한국전력과 이제 어. 대한항공의 경기가 역시 있는데 이성진 때문에 외모로 가시겠다. 아니요.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요. 아니 네. 근데 한국전력이 이제 외국인 선수가 빠지기 전까지는 이제 한 5연승, 6연승으로 이제 리그 1위를 달리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아마 이제 외국인 선수가 보충이 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에 이제 대한항공도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고 한국전력도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 풀 멤버로 이제 붙어보는 첫 번째 매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이 토토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12월 6일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경기를 픽하겠는데요. 네. 뭐 사실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전빵으로 가시는 분들 좀 계시고 그렇죠. 또 과감하게 역배당. 역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 경기가 딱입니다. 이제 안전빵을 하실 분들은 현대캐피탈 쪽에 가시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KB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KB 손해보험에 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네. 혹시 또 모르죠. KB 손해보험도 이제 아까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황태기 선수가 세터인데 이 선수도 아주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세터인데 서브가 아주 좋은 선수고 여기에 뭐 나경복이라는 선수도 두 선수가 이제 군 제대를 해서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좀 늦게 합류를 해서 조금 아직 경기력이 덜 올라왔는데 이때쯤이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서 역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KB손해보험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좀 뭔가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버시는 분들은 저한테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시면은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V리그 남자 배구의 시즌 예측과 이제 다양한 썰들을 나눠봤는데요. 스포츠 썰티타카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종목이다 보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위원님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뭐 배구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 생방이고 막 그쵸. 좀 포맷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진 못해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편하게 했나요? 아까 삼성화재 억까한다더라고. 잡댄넷 나오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 맛이죠. 그 정도 괜찮지 않아요? 자,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우리 선수님은
저는 사실 남자 배구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제 관점에서 남자 배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V리그, 홈그라운드시죠. V리그 여자 배구에 관련된 재밌고 다양한 썰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